자,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 A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언어교육부터 출발하는데요. 자, 1번 보시겠습니다. 가에 나타난 두 유아의 읽기 발달 단계의 특징을 잘롱고 이론에 근거해서, 자, 지금 여기 두 유아가 나옵니다. 수은이하고 지은이. 이 두 유아의 그런 특성을 보고 잘롱고의 읽기 발달, 주로 이제 책과 관련된 그런 읽기 발달이잖아요. 잘롱고에 따라서 지금 어떤 단계인지 설명하라는 건데, 자, 수은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책을 읽어달라. 나에게 와서 책을 들고 와서 나에게 읽어달라고 하는 일이 많아졌다. 요거 이제 청취자와 참여자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용도 이제 일치하면 청취자와 참여자가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쓰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부쩍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청취자의 그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청취자와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이 뭔지 아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책 속의 글을 읽는 것에는 아직 관심은 없지만 책을 왜냐하면 글자는 아직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읽었던 책의 내용이나 주인공에 대해서 흥미롭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책에 있는 글자를 읽을 줄은 모르지만은 글이 써 있는 책에 대한 관심은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과 그림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의성어, 대화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도 한다는 거죠. 책의 내용까지 어느 정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자, 여기 잘롱고의 읽기 발달 단계 보시면 1수준이 책이 뭔지 이해하는 거고, 2수준이 이제 책의 기능을 이해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는 잘 모르는 건데, 3수준이 됐을 때는 이제 청취자와 참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이는 교사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가져오게 되기도 하고 책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3수준인 청취자와 참여자가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답이 되겠고요. 자, 지은이는 보시면은 지은이는 요즘 책을 보다가 글자가 나오면 얘는 이제 책에 흥미를 붙이는 수준을 넘어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나오면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하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어쨌든 아는 단어로 바꿔 읽는데 엄청 유창하게 읽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읽을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익숙한 철자나 철자들의 조합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요거는 이제 6수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수준은 어떤 거죠? 단어 형태와 소리, 글자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단계만 외우는 것도 일단 참 힘들잖아요. 근데 단계 외워주시고 요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게 2단계에 해당하는 아이구나 라는 특성을 기억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수은이와 지은이의 특성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나는 존 버닝햄의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그림책의 일부입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1, 2, 3의 문학적 구성 형식을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라는데, 존 버닝햄의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는 이게 무슨 형식이지? 혹시 이 책은 이런 형식 이렇게 그냥 딱 외운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시로 이런 형태는 뭐 요 형식이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외우는 거는 뭐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딱 판에 박혀가지고 이 제목이 나오면 무조건 이 형식이야. 이 제목이 나오면 이런 형식. 이렇게 외워두는 거는 조금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대목을 이제 발췌해가지고 제시해 놓느냐에 따라서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작가가 우리랑 약속한 적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형식만 하겠습니다. 서약서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식을 동시에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에 보시면 북극에 봄이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북극곰이 얼음이 녹기 시작했는데 북극곰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가는 걸 보고 기차를 발견하고 제발 나도 기차에서 태워줘 간절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북극곰이 탔어요. 자, 기차는 북극곰을 태우고 남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북극곰이 먼저 이제 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이번에는 해수면이 높아져갖고 작은 섬들도 물에 잠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펭귄 가족이 허둥지둥 기차를 향해 뛰어왔어요. 우리도 좀 태워주세요. 자, 북극곰이 기차에 탔어요.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목적지를 정하고 이렇게 갔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또 이제 펭귄이 이번엔 탄 거예요. 또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울창한 숲으로 갔는데
갔더니 집을 잃은 원숭이 무리가 기차를 또 발견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사건부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슷한 사건이 이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연쇄적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1은 연쇄적 형식. 자, 요거는 이제 연쇄적 형식입니다. 자, 비슷한 사건이 처음에 이제 북극곰에서 시작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를 보시면은 기차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북극곰 한 마리만 타고 있었는데, 여기는 보시면 처음에는 북극곰 한 마리만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차가 바다에 도착하니까, 자, 이번에는 펭귄 가족이 올라탔어요. 그리고 숲에 도착하니까 원숭이 무리가 또 기차에 합류했어요. 사막을 지나니까 또 낙타 한 쌍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강가에 들렀는데 물고기들이, 이거는 뭐예요?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씩 누적되는 형태예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연쇄적 형식하고는 조금 다른, 비슷한 스토리지만은 다른 플롯으로 구성이 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적적 형식이에요. 자, 선생님들께서 연쇄, 누적 이런 게 분간이 잘 안 되시면은 요 1번 지문과 2번 지문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자, 1번 지문은 연쇄적 형식, 2번 지문은 누적적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가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는 작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의 책은 무조건 이 형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작가는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형식이 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시험에서 어떤 부분을 떼놨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자, 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녹아서 홍수가 나고, 자, 봄이 왔어요. 눈이 녹아서 홍수가 나고 토끼들이 집을 잃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었어요. 날씨가 더워졌어요. 가을이 되었어요. 봄, 여름, 가을 다 비슷해요. 상황이 다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봄이 왔어요. 눈이 녹았어요. 또 여름, 가을, 겨울, 또 봄이 왔어요. 뺑글뺑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환적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이 존 버닝햄의 책은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 자, 지금 보시면 연쇄적 형식, 누적적 형식, 순환적 형식이 비슷한 지문이고 한 그림책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끼워놨느냐에 따라서 연쇄, 누적, 순환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연쇄적 형식은 어떤 거예요?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굉장히 원인이 되어서 다음 행동 이런 것들을 촉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연쇄적 형식이고, 누적적 형식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첨가되는 거, 계속해서 첨가돼서 기차에 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순환적 형식은 처음 상황에서 뺑글 돌아서 자꾸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리로 오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순환적 형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좀 잘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해설을 붙여놨어요. 자, 여기 이제 연쇄적 답도 보시면은, 자, 답 해설을 한번 답을 좀 보실까요? 답에 보시면, 자, 연쇄적, 누적적, 순환적 형식. 아까 이제 본문은 보셨고요. 자, 연쇄적 형식은 한 사건이 다음 사건을 촉발하는 구조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림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왔기 때문에 연쇄적 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적적 형식은 반복되는 구조에서 점차적으로 내용이 더해지는 특징.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림책에 이런 대목이 나왔기 때문에 누적적 형식이고, 연쇄적 형식, 다음에 이제 순환적 형식. 순환적 형식은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비슷한 형태로 돌아오는 구조인데,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순환적 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일단 작성을 해드렸고, 지문을 다시 해설해드렸어요. 지문 해설해 보시면은 이게 왜 연쇄적 형식인지, 자, 연쇄적 형식의 특징을 왜 보여주는지 지문 해설을 자세하게 해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적적 형식. 두 번째 지문은 누적적 형식이었잖아요. 요게 이제 이 지문이 왜 누적적 형식인지. 자, 요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문제 지문에 실어 놓은 것은 일부를 자른 건데, 더 긴 지문이 여기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좀 생략한 것까지 더 보면 아마 더 이제 실감이 나실 거예요.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적 형식인데,
이 순환적 형식도 이렇게 왜 순환적 형식인지 이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순환의 꼬리. 이제 이거는 이 순환적 형식을 보여주면서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는 이제 이 사건마다 플롯을 바꿔가면서 이제 유아들에게 플롯의 구조와 함께 스토리를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특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책 제목은 이런 플롯 이렇게 외우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물론 참고로 플롯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너무 고정되게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선생님의 머리를 열어두고 지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드렸어요. 언세적, 누적적, 순환적 형식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예시, 지문의 예시까지 이렇게 정리를 완전히 해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 이제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 보시면 다는 유아의 숙련된 읽기를 위한 단어제인의 과정을 기술한 거예요. 밑줄 그은 과정을 쓰라는 건데 자, 단어제인의 과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과정은 그래서 단어제인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다의 지문을 보시면은 단어제인의 과정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해설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은 숙련된 읽기를 위한 기술과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설 자료를 보시면 단어제인 숙련된 읽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숙련된 읽기 안에는 언어의 이해와 단어제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지금 요 지문, 다 지문은 요 단어제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단어제인은 의문인식 기술, 해독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제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어제인과 언어 이해는 진짜 이제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필요한 건데 이거 두 개가 다 합쳐져야 이게 숙련된 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창한 실행, 이제 요거까지 돼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요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여기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문해 발달이 이루어지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심성어휘집, 단어제인 과정에는 자, 단어제인 과정에는 심성어휘집 구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 요게 뭔지를 이제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바로 의문인식입니다. 의문인식. 의문인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단어제인의 과정은 심성어휘집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심성어휘집 구성은 뭐예요? 단어를 보면은 사과가 이런 거지 머릿속에서 알아지는 거. 심성어휘집,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단어 사전에서 끄집어내갖고 이게 그 뜻이지 않은 게 이제 심성어휘집이 구성되는 거잖아요. 심성어휘집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야 글자를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죠. 심성어휘집 구성,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제시된 자소들이 각각 어떤 소리로 발음되는지 아는 거, 요거는 바로 의문인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의문인식이 갖추어지면 해독은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단어제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줄 그은 요 부분은 바로 의문인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저희는 2번부터 또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